안녕하십니까. 제 10주차 원격 모니터링 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9주차에는 중간고사를 보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중간고사의 평가는 그 사이트에 결과를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IoT라든지 클라우드, 모바일 기반으로 한 원격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1교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뭐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는데요. 특히 그 콜드 체인에서는 필수적인 어떤 운영 시스템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품이 원부자재 도입부터 해서 제조 공정, 그 다음에 완제품이 나와서 포장하고, 그 다음에 포장된 부분이 유통 과정에 우리가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어떻게 관제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콜드체인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페이지 보시면 식품 온도가 굉장히 온도 관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데요. 식품의 절대적인 부분이 세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세균이 이 상온에서 방치할 경우에 4시간 후에는 100마리 이상의 정식을 한다는데, 한번 보시면 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증가를 하는데요. 거의 100만 배, 그러니까 10분의 6승이니까 100만 마리 정도가 정식된다. 한 마리가 그죠? 4시간에 그렇게 정식이 빠르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들을 콜드 체인을 해서 세균 정식을 감축하거나 줄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생선 관리 식품에서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 보시면요, 온도대들이 보면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18도, 마이너스 18도 이상이면 세균이라든지 혐오, 그 다음에 곰팡이나 혐오나 그죠? 모두 다 번식이 중지된다고 합니다. 18도, 마이너스 18도. 그래서 우리가 냉장 제품의 온도대가 얼마냐라고 그러면 마이너스 18도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급냉은 마이너스 60도, 초저온은 마이너스 60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런 어떤 세균 감염 증가율이 줄어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도씨 같은 경우는 포도상균, 그죠? 포도상구균이라든지 이런 부분요. 그 다음에 3.3도 같은 경우로 에르시니아균 같은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이 한계성이 있다. 그래서 이 냉동 냉장 제품들은 가능하면 이 냉동 제품 것들은 마이너스 18도 이상으로 올린다, 이하로 떨어뜨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도대별로 각각의 살모넬라균이라든지 대장균이라든지 정식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로 봐주십시오. 자, 4페이지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식품에는 이런 어떤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안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콜드체인을 어떻게 이 원부자재부터 소비재까지 일괄적으로 어떻게 콜드체인을 일괄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가공 공장에서 생산해서 허브 물류센터로 오는 과정에서 상온으로 노출되어지고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콜드체인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결론은 그 제품에 대해서는 안정성이 관리가 안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공급 단계별로 전체 차량이라든지 보관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반이라든지 잠시 장치라든지 이럴 때 온도대 관리를 모니터링해서 어떻게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운송 과정에 많이 상온으로 노출될 수 있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나타났다시피 이 냉동 차량이 탑차 차량들이 보면 온도대를 어디를 중심으로 관리를 하냐면 실제적으로 후면에 탑차 같은 경우 후면에 많이 열었다 닫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후면에서 오픈을 해서 문을 개봉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중간체에 대해서 많이 측정을 합니다. 차량의 중간체를 해서 거기서 관리대에 온도대에 허용치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해서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제품을 인수인계할 때 그리 많이 봤는데요. 이 차량의 특성이 뭐냐면은 자주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 근처에 있잖아요. 그죠? 문 근처에서 온도 변화가 제일 심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온도 측정이 문 근처에 밖에 부분에 측정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온도를 측정할 때 가운데를 측정합니다. 차량의 가운데 부분을 측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운송 도중에는 차량 이 트레일러 그렇게 탑차 내에 고루 온도대가 분포되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경우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배송용 차량은 자주 문을 열다 보니까 문 바깥에는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예를 든다면 이 냉장 제품이라도 4, 5도 정도 되고 안쪽으로는 마이너스 15도, 18도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고려하기 위해서는 차량에다가 센서를 붙여가지고 센서를 이제 기퉁이마다 붙여서 사각 기둥에 붙여서 그거를 센싱을 해서 그거를 주파수 관리를 주파수를 쏘아서 실제적으로 관리 본부에서는 이렇게 관제할 수 있도록, 그죠? 요즘은 워낙 통신 수단이 발달되니까 이 관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능력들이 요즘은 많이들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 GPS 통해서 이렇게 송수신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그 개요인데요. 그래서 기존의 자동 제어 시스템은 현장에서 통신 배선을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무선을 통해서 컴퓨터와 연결해서 바로 이 온도 제어라든지 센서, 전력 계량, 게이트웨이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뭡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냉동기 제어라든지 그 다음에 항온 항섭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 관리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클라우드 기반을 통해서 각각에 다 연결하고 매칭을 하고 관리 통제하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특히 우리 식품 안전 부분에 햅셉이라는 어떤 이 관리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 시스템에 보면 PLC 타입, 즉 다시 말하면 그거를 조율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PLC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관제하는 그런 기기인데 기기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 구간에 온도대라든지 아니면 농도라든지, 그죠?
이산화탄소의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있고요. 요거는 PLC를 기반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7페이지에는 요거는 뭐냐면 터치패드 타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무선을 통해서 그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각각의 열탕이라든지 1, 2 기호의 열탕 1, 2호기에 그 각각 센서를 붙여서 그걸 온도대를 관리를 해서 그거를 뭡니까? 통신 장비를 내서 그 RFM 40이라는 어떤 그 시스템을 연결해서 그걸 유선으로 연결해 가지고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그 PC에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터치패드 장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온도대들을 앞에는 그 PLC 부분은 유선을 통해서 하지만 얘는 무선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그 유선이 아니라 무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때문에 통신 라인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진 게 사실입니다. 요즘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는 패드 타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터치패드하고 비슷한 건데 PDA 방식인데요. 터치패드 방식하고 비슷한 건데 PDA 방식으로 해서 센서를 일으켜서 통신 장비를 통해서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무선을 연결해서 휴대폰이라든지 센싱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식이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뭐 터치패드나 어떤 PDA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요즘은 무선을 통해서 그죠? 무선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이 그 물류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관리구역 내에 유선을 깔아서 이렇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PDA 방식이나 터치패드 방식은 무선으로 하기 때문에 무선의 단점은 뭐냐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종전에는 일정한 온도가 낮아지면 사실상 센서기의 어떤 센서 작동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들이 송수신할 때 좀 장애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로 내려갔을 때는 그 센서기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많이 개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센서기를 통해서 무선으로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에는 마이너스 60도 이하면 센서기가 작동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은 그런 어떤 센서기도 많이 개선됐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센서기를 통해서 관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품목별 한계 기준이라든지 이탈 조항이라든지 작업자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실시간 기록 관리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이 9페이지에 나타났다시피 이런 실시간으로 다 데이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생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에 보시면 그 데이터에 보면 종합 판정 적합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렇게 적합, 부적합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건데 요거는 이제 각각의 관리 요소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센터, 차량, 아니면 도착지에서 하역할 때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항목별로 온도대를 관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가 자동적으로 뜨는데 만약에 이제 문제가 여기에 20
28번째, 그죠? 10변의 28번째는 보면 부적합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부적합이라는 이렇게 데이터가 뜨지만 요즘은 색상으로 예를 들어서 빨간색 적합하면 파란색 문제가 없으니까 파란색을 간다든지 부적합하면 빨간색이면 빨간색이 불이 깜빡깜빡하면서 부재가 울려서 시각화하고 청각화해서 바로 관리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동으로 시스템에 뜹니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0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 이제 실외기, 그죠? 예를 든다면 우리 물류센터 1센터, 2센터, 1창고, 2창고 뭐 이렇게 있는데 1공간, 2공간, 3공간 뭐 이렇게 있는데 공간별로 센서기를 이렇게 답니다. 센서기를 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PDA 방식이냐 그 터치패드 방식이냐 이렇게 해서 센서기를 기화기 앞에 답니다. 그렇게 해서 센서기를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해서 냉동기 서버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런 것들을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앞에 이렇게 수치들을 나타내고 부적합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빨간 색상이라든지 부저가 울린다든지 깜빡깜빡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응용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설치된 지역 공간에도 되겠지만 이제 기기 설비도 이렇게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를 든다면 뭐 냉동기의 냉동 압력이라든지 아니면 온도에 떨어뜨리는 냉매의 압축 속도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을 뭡니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장비 고장 유무도 실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센서기를 냉동 냉장 부분의 센서기 중에서 온도대를 관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선도 관리를 한다 그러면 식품들이라든지 생물을 운반할 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이산화탄소 문제거든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생리작용을 높여서 실제적으로 빨리 시들어져 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정한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제 이산화탄소율이 이 설정보다도 높아졌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산화탄소 제거기를 가동시켜서 산소 농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 낮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탈취 기기를 꺼서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CO2 센서기에 표현된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핸드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PC에서 원격 조정을 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냉장 창고에서는 엽체류라든지 과체류를 보관할 때는 이산화탄소 농도 측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관리가 가능하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에 스케줄 관리도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 참치를 한번 봅시다. 참치를 본다 그러면 마이너스 60도로 초급냉을 시켜버립니다. 잡자마자, 그죠? 배보다도 이제 아가미 부분하고 내장을 긁어내고 바로 급냉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급냉을 시켜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달할 때까지는 그걸 서서히 단계별로 온도대를 낮춰가면서 서서히 해빙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해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이런 어떤 그 센서기를 당해서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물류센터에서 꺼내왔을 때는 마이너스 60도지만, 차량에 이동할 때는 예를 든다면 마이너스 18도까지를 떨어뜨린다든지, 그러면 그 이동하는 중에 18도까지는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음식점에 도착할 때는 예를 든다면 음식점에 도착했을 때는 예를 든다면 마이너스 5도다. 그러면 냉동기, 우리 그 냉장고에는 5도씨를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님이 왔을 때는 잘라서 낼 때는 항상 뭡니까? 3에서 5도 사이, 그죠? 마이너스 3 내지 5도 사이에 넣는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먹을 때는 그 뭡니까? 0도에서 5도 사이에 먹으면 실제적으로 선도가 유지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 공정 단계별로 뭡니까? 그 온도대를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 스마트폰으로 해서 제품 이동 단계별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시스템도 요즘은 많이 적용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도 관리들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이제 그 클라우드 기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종합 통제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네트 클라우드는 편리한 원격 통합 관리를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을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통합 관제 솔루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냉동 냉장 창고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센서를 어디요? 데이터화 하지 않습니까? 그죠?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뭡니까?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중앙 관제 시스템을 통해서 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또는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PC로, 개인별 PC로 해서 담당자의 PC로 연결돼서 할 수도 있고, 그걸 또 인터넷 기반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뭐예요?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PDA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인터넷 기반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언제 어디서나 모니터링 하거나 온도, 운전, 이런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더라. 이런 기반들이 바로 요즘은 DNet 클라우드 기반이다, 솔루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관리하고자 하는 항목들이 온도냐, 습도냐, CO2냐, 전력 소모량이냐, 냉동기냐, 냉동 차량이냐, 이런 것까지도, 기기 설비까지도 뭡니까? 다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요즘은 많이 개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본다 그러면 이제 장비 운영 현황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인 기반이라든지 아니면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15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이제 전국적으로, 그죠?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전국적인 분포에서도 오른쪽에 본다 보면은 물류센터라든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차량도 이제는 센서기를 정 가운데 다는 게 아니라 어디냐면은 이 차의 앞부분하고 또 차의 뒷부분하고 각각의 사각 기둥에 사각형에 이렇게 그 센서기를 달아서 이 그 차량 내에 평균을 내는 거죠, 그죠? 평균을 내서 그 온도기를 측정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예를 든다면 이제 만약에 문제가 이제 냉동기가 고장이 나서 안쪽에는 냉기가 있지만 밖에 그러니까 문 쪽으로 개폐하고 있는 문 쪽에는 떨어졌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그 고장료로 문 쪽에 있는 그 센서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이 관제 시스템에 날려서 실제 고장을 파악하고 개선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도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보시면 이제 내가 원하는 값들이 이제 지점이라든지 영업소라든지 아니면 물류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메인 서버로 연결해서 관제라든지 본사라든지 아니면 그 관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가맹점이라든지 냉동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든지 원격적으로 파악하고 또 원격적으로 온도 센서를 통해서 교정을 한다든지 해서 원격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요즘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 사례를 본다 그러면요. 17페이지 보신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물류센터 내에 그 가운데 부분 있죠. 그죠? 실외기 1, 2, 3, 4, 5, 6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실외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하단에 보면 아이스크림 영역 부분하고 온도대가 다르니까 그죠? 하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면 출하처별로 온도대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온도대를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외기에 있는 온도대는 예를 들면 마이너스 18도라 그러면 일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출하 쪽 위쪽으로 보면 출하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출하 쪽은 문을 개폐를 하다 보니까 에리어별로 이렇게 좀 온도대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도대가 이제 우리가 설정한 값보다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문이 닫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이렇게 그 장소별로 위치별로도 이렇게 기기 설비별로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값을 비주얼식으로 그죠? 이렇게 가시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평균이 떨어지면 다시 센서를 해서 또 그 가동을 시키고 또 그 중간에서 끄면 또 쭉 내려오다가 또 다시 켜지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온도대는 최대가 최저가 마이너스 5도가 될 것 같고요. 최대는 마이너스 한 17도 정도 되겠네요. 16도, 17도 정도? 이런 식으로, 그죠? 온도대를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밑에 냉정 단계별로, 그죠? 이런 식으로 위치별로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온도 센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19페이지는 그 값들을 데이터화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그죠? 시간대별로 해서 온도대를 쭉 했는데요. 예를 든다면 1카페 냉장 온도대를 본다 그러면 0시에는 5.3%였고 5.3도였었고 3시에는 5.7도였고 떨어진 게 새벽 6시에 떨어졌네. 4도로, 그죠? 이런 식으로 허용 오차값 내로 또 이렇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여기서 이제 상온으로 이제 고장이나 상온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체크가 돼서 바로 담당자가 빨리 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페이지 보면 이제 이걸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관리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납품을 할 때 냉동 식품을 납품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운송 도중에 상차에서부터 운송 도중에 데이터 값을 주세요. 온도 데이터 값을 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납품할 때는 실시간으로 아니면 30분 단위, 20분 단위로 이런 식으로 간격으로 PDA에서 데이터 값 차량의 온도 장치도 있었겠지만 데이터 값을 출력해 가지고 송장하고 같이 첨부해서 달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운송 도중에 3시, 4시에서 온도대가 너무 떨어졌다.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금수 금품할 때 담당자가 보고 불합격 처리하면 다시 뭡니까? 그거를 이 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온도 기록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이렇게 출력해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도 요즘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도 관리가 실제적으로 콜드 체인에서는 굉장히 뭡니까?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부분도 이제 앞에 말씀 1카페 냉장 같은 경우는 이제 SNS에 적용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설정 값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이라든지 전송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딱 설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설정 값에 따라서 우리가 PDA라든지 아니면 뭡니까? 휴대폰으로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간대별로 해서 체크를 해서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어떤 시스템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여기 특징은 뭐냐면 이전에는 무선으로 해서 무선 데이터를 통해서 무선을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니까 한정돼 있었죠. 그죠? 그래서 고정된 어떤 원격 조정 모니터링 센터라든지 아니면 담당자한테만 연결해서 담당자 PC에 연결됐었는데 지금은 무선상으로 되다 보니까 언제 어디든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관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요즘 많이 개발되고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온도가 낮았을 때는 센싱이 잘 안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해서 이런 부분들을 기기값 온도 값을 데이터화해서 그거를 뭡니까 클라우드 기반을 해서 관계자들한테는 얼마든지 매칭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서비스가 개발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리점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센서기를 통해서 온도 값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협력사들의 물류센터에서도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코너별로 이렇게 얼마든지 센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 다음 25페이지 이제 매장 온도들요. 콜드 체인 한다고 그러면 이제 매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매장 온도대별로 이렇게 위치별로도 이렇게 센서기를 달아서 관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응용들이 이제 공장이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러죠? 용처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 자재 부분도 그죠? 자재 부분도 자재 관리 부분에서도 실제적으로 구역별로 온도 관리들을 이렇게 센서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트라든지 매장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지만 이런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리해 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고요. 32페이지 식품 공장에서도 보니까 공장이 1200개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걸 원격 조정을 다 일일이 이 모니터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운영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33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성해 제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센서기들이 센싱이 잘 안 되는 부분들 보면 이 성해 부분이 많습니다. 그 냉동 냉장 창고에서 이제 냉동기의 성해 부분하고 발열기의 성해 부분 그 다음에 센서기의 성해 부분이 끼어버리면 사실상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이렇게 성해를 제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래서 설비 장치라든지 정발기 이런 데 서리를 발생 시에서 웹 기반에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거를 자동으로 이렇게
성에를 제거하는 어떤 그런 기술도 응용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성능이 뛰어날 거고, 성능이 뛰어나다 보면 온도 제어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전력비도 상당히 이렇게 절감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AI 시스템을 통해서 했더니 전기세가 실제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최대는 최소한 5에서 60% 이상 감소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뭡니까? 센서기를 통해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34페이지에 보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제어하느냐라고 봤을 때 창고 구역 같은 경우는 냉장고, 1냉장고, 2냉동고, 3냉동고 있는데 이런 어떤 센서기를 통해서 공유기로 통해 가지고 그거를 우리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요즘 많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 온도 제어기 이걸 통해서 PLC를 통해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하느냐, 34페이지 유선을 하느냐, 35페이지에 유선을 하느냐, 그죠? 그래서 유선은 지금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서본도 이런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제어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라든지 차량이라든지 요거를 이제 데이터들을 GPS를 통해서 통신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서버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칩들이 많이 RA 칩이라고 하네요. 이런 어떤 온도 제어 칩들이 많이 개발돼서 기능들 많이 개발돼서 개선되어서 지금은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7페이지에 보시면 각각의 이제 제어기들이 이제 센서기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런 어떤 센서기들을 요즘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습도, 그 다음에 저기 데이터들을 무선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무선 물티라든지 이런 것들, CO2라든지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본도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발전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CO2라든지 이런 부분들 센서기까지도 같은 기능들을 같이 개발해주는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8페이지 보시면 그렇다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제일 큰 거는 실시간으로 온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그거를 통제해 줌으로써 개선해 줄 수 있다는 그런 가장 큰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많지만 이런 센서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만큼 인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략을 합니다. 전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들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해서 고장이라든지 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요. 그 다음에 이제 원격 알람, 그죠? 야간 휴일이라든지 이런 때, 그죠? 그럴 때는 뭡니까? 알람을 통해서 담당자가 오기 때문에 센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된 부분만 빨리 가서 개선해 준다고 그러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제어를 함으로써 전 과정이 그죠? 생산부터 소비자까지의 전 과정을 콜드 체인 관리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선도 유지를 선도
관리된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그만큼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 만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매출 증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인력이 아니라 간단한 고장 이런 부분들은 자율 개선을 통해서 AI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자율 개선을 통해서 많이 어떤 개선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센서기가 인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원인이 뭘까? 서리 장애다. 그럼 서리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그 센서의 어떤 작동이 원활하지 않다 그러면 그 뭡니까? AI 기능을 통해서 그 성의 제거기를 이렇게 가동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기반을 통해서 센싱된 기술들을 실시간으로 관제 통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